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이 참석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국제 질서를 해치는 위협 행위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동아시아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해 인도태평양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향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런 질서에 대한 위협에 우려를 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항해의 자유를 지지하는 데 있어 동맹 그리고 파트너들과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18개 나라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서 개방되고 번영하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할 것이라는 미국의 비전을 설명하면서 특히 디지털 경제와 기술의 표준, 혼란이 발생한 공급망의 회복, 탈탄소, 인프라, 노동표준 등 공동 목표에 관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파트너들과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타이완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중국의 억압적인 행동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열린 아세안 화상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고 개방된 또 규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국과 아세안 국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Our partnership is essential in maintain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which has been the foundation of our shared security and prosperity for many decades. And the United States strongly supports the ASEAN outlook and the Indo-Pacific, on the Indo-Pacific and the rules-based regional order.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얀마 사태의 해결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한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앞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참여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각국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외교 미래에 대한 구상을 통해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의 거래를 주의하라는 내용을 미국의 금융기관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7일 미국 외교의 현대화를 주제로 국무부 산하 외교연구원에서 실시한 연설에서 사이버 안보 분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외교의 현대화를 위해 국가안보의 중요한 분야에서 역량과 전문성을 쌓아야 한다면서 사이버 안보와 신흥 기술을 포함시킨 겁니다. We have a major stake in shaping the digital revolution that's happening around us and making sure that it serves our people, protects our interests, boosts our competitiveness, and upholds our values. We want to prevent cyber attacks that put our people, our networks, companies, and critical infrastructure at risk. 블링컨 장관은 최근 공개된 사이버 디지털 정책국의 신설과 필수 기술과 신흥 기술 문제를 담당하는 특사직 임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By taking these steps, we'll be better able to make sure that the United States remains the world's innovation leader and standard setter. 최근 미국 정부는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맞춰 여러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한 지난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알려진 북한은 올해 전반적인 공격 빈도를 높였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돈 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해
북한 등을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최근 결정을 미국 금융기관들에 통보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26일 보도자료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은 의무사항을 비롯해 위험에 기반한 정책과 절차, 관행을 검토할 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성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들은 북한이나 이란의 금융기관들을 위해 직간접적인 계좌 개설과 유지를 제한하고 금지하도록 한 미국의 광범위한 조치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1일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북한의 위험 등급을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유지했습니다. 북한은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해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에서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된 뒤 10년 넘게 고위험 국가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뷰이뉴스 함자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 의장은 북한이 미사일 등으로 항상 도발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합참 의장은 27일 블룸버그 TV를 통해 공개된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쇼에 출연해 북한에 대해 우려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북한이 매우 잘 무장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북한이 군대의 70%를 비무장지대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배치했으며 서울도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43km밖에 떨어지지 않아 북한 미사일의 범위 안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정권은 잔인하고 사악한 동시에 난폭하고 매우 공격적이며 한 개인이 이끌고 있어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또 미국은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에 대해 군사적 역량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수준의 노력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미국은 충돌을 원하지 않고 억제를 원하지만 억제력이 무너진다면 한국의 경우 한국에 대한 조약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 지난 25년간 발생한 수백 건의 종교 박해 가운데 97%는 북한 관리들의 소행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시민사회단체인 코리아 퓨처는 미국에서 국제 종교의 날로 기념하는 27일 발표한 새 보고서에서 북한 내 종교와 신앙 관련 피해자 244명과 가해자 141명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1987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총 456건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97%가 북한 당국자들이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기독교인과 무속신앙 신도들이 자의적 체포와 구금, 강제 노동, 고문 등 반인륜적인 대우를 받고 있으며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침해와 강제 송환, 생명권 침해, 성범죄 등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코리아 퓨처는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가해자 책임 규명 정보와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해 자세하고 일관성 있게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내부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핵 현대화를 통해 핵무기 확대와 이동수단 다양화, 준비태세 유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피오나 커닝햄 미국 펜실베니아대 교수가 진단했습니다. 커닝햄 교수는 27일 미국 조지타운 대학이 중국의 핵 현대화를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에 참석해 중국은 미국을 억제하기 위해 과거보다 더 큰 타격을 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스 크리스텐슨 미국 과학자연맹 핵정보 프로젝트 국장은 중국이 탄도미사일을 상당히 개발했으며 핵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고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을 통합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핵 개발을 추진하는 동력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이 느끼는 취약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오통 카네기 칭화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도 중국의 핵 현대화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대해 중국이 느끼는 위협을 반영한 결과라면서 중국은 경제적 능력을 군사력으로 직접적으로 전환시킬 의지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